토트넘 스퍼가 2022-2023 시즌 FA컵 일정을 16강전에서 마치게 됐는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는 현실적으로 토트넘이 오랜 기간의 트로피 가뭄, 우승 가뭄을 올 시즌에도 이어가게 됐다.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나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냉정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산술적인 이론적인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토트넘은 우승을 노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나마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면은 차라리 그래도 단판전인 챔피언스리그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현재 그 토트넘의 전력으로 챔피언스리그의 강호들을 꺾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예, 사실 이제 토트넘이 우승을 한다면 카라바오컵이나 FA컵에서 조금 이제 강팀들이 힘을 빼고 할 때에 노려보겠다 이런 거였는데, 오히려 그런 강팀들을 만나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카라바오컵은 노팅엄 포레스트, 그리고 FA컵은 심지어 2부 리그 팀인 셰필드 유나이티드에 패배하면서 탈락을 했으니까 실망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크리스티안 셀리니 수석 코치의 대행 체제가 성공적이다, 전승이다 얘기 드렸는데 첫 번째 패배를 당했어요. 예, 리그 전승만 이어가게 된 거죠. 예. 그 컵 대회에서는 이 경기는 진짜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실망스러운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인지, 또 스텔리니 감독 대행도 그런 것들을 신경 썼기 때문인지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사실 그리고 그 콘테 감독도 이렇게까지 선수들을 좀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은 없었는데 선수들의 이제 정신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아주 노골적인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본인의 첫 패배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지 어찌됐거나 끝나고 나서 정말 이곳저곳에도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 팀의 퀄리티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러면은 최근 2시즌 사이에 무라전과 함께 가장 최악의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사실 토트넘이 나간 것 자체도 별로 이제 달갑지 않았던 그 대회에서 슬로베니아였나요?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떤 팀도 그 무라에게 지면서 사실상 이제 물론 이제 랜전을 못 치른 것도 있지만 조별리그 탈락을 했던 것이 이제 가장 좀 졸전이었다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콘테 감독 부임 후 콘테호 체제에서는 이번 경기가 가장 실망스럽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이번 경기는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3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경기 전에는 이제 마틴 키언이 BBC 라디오에서 히샬리송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잘한 거 많고 기회를 계속 줘야 되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된다, 앞으로가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경기 끝나고 나선 이제 이안 데니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7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린턴 모리스는 모라나 손흥민 선수가 더 나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둘이 그나마 기회를 만들었다. 히샬리송이 앞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를 제치고 선발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진 그런 경기력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히샬리송의 강점은 그나마 그래도 수비 가담이라던가 아니면은 경합해주는 거, 이거인 건데 이 경기에서는 그 경합마저도 챔피언십 팀들이 워낙 거칠게 해서 그런지 그렇게 빛을 발하지도 못했던 데다가 슈팅 정확도가 너무 엉망이었고 패스 정확도도 안 좋았고 여러모로 안 좋았었던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61분에 나온 슈팅은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이게 현지 언론이나 현지 팬들까지도 아니 어디를 보고 슈팅한 거냐, 이 정도면 낙제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이례적인 그 빗나간 슈팅이었거든요. 화살표 굉장히 좋게 해주셨네요. 더 벗어나는 거였는데. 그렇죠. 사실 코너 클럭 쪽으로 갔었죠. 그러니까요. 저 그래서 이거 보면서 지금 살짝 놀랐었습니다. 조정해줘야 되겠는데. 어림없는 슈팅이 빗나갔고, 이 장면이 좀 상징적으로 히샬리송을 선발로 쓰기엔 지금 토트넘의 공격력 문제에 좀 도움이 안 된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조차도 폼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은 손흥민이다, 혹은 모우라가 낫다. 이 경기만 놓고 보면은 모우라가 셋 중에서는 가장 낫긴 했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경기력에 대해서도 이 마틴 키언은 경기 중에 팽팽하다, 50대 50 경기다. 그리고 클린턴 모리스는 토트넘의 경기력이 형편없었고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올라갈 자격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조금 살펴봤어요. 손흥민 선수의 이제 폰모 평점을 보면 평점이 이제 6.2점, 그냥 중간 정도다. 사실상 이 정도면 또 이 통계 기록 기반으로 봤을 때는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부진했다가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히샬리송은 그거보다 더 낮은 5.6점이 나왔던 거였고요. 다만 이제 페리시의 7.5점은 이제 기록을 통한 좀 고평가도 좀 있었다. 왜냐면은 찬스 메이킹이라던가 그리고 빅 찬스 메이킹이라던가 또 경합 승률이라던가 이런 본인의 장기들은 높았어요. 또 코너킥에서 손흥민 선수가 올려준 거를 유슈팅으로 가져가기도 했기 때문에 스탯은 풍부했지만 경기 전체, 경기력 전체를 살릴 수 있는 팀을 위한 부분은 아쉬웠기 때문에 기자들이 좀 평점은 안 좋았다.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 소파스코어는 같은 기록을 가지고 해석을 달리 하기 때문에 평점에 좀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손흥민
손흥민 선수는 6.8점으로 히샬리송보다는 나았다는 평가가 나왔고 네. 페리시치 7.8점. 그리고 히트맵을 보면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이것저것 뭐 많이 뛰어다니면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뭐 사실 운전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패스 숫자가 적었던 부분은 조금 아쉽긴 했었죠. 이거는 뭐 그러니까 기존 동료들과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도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또 이제 선수 본인도 최근 2경기 연속 교체로 나오다 보니까 특히 지난 경기 교체 투입됐을 때 약간 조금 불만 섞인 듯한 그런 제스처가 보이긴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면은 더 일찍 교체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좀 늦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경기 너무 의욕적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언론 평점들 살펴보겠는데요. 영국 런던 지역 신문으로 토트넘의 경기를 언제나 현장 취재하는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일단은 이제 산체스에게 평점 3점, 최악의 점수를 줬고 그 네. 다음으로 안 좋았던 평점이 히샬리송, 손흥민, 페리시치. 실질적으로 이제 모우라가 공격진이 그나마 나왔고 공격을 대표하는 이 선수들이 모두 부진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한 거죠. 네. 근데 포로가 5점 나온 거는 조금 놀랍긴 하네요. 예, 왜냐면은 예. 물론 이 선수가 반짝반짝이는 장면들이 있긴 했었는데 예. 나머지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좋진 못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호이비에르, 사르, 다이어 6점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호이비에르도 그 실책 하나만으로도 다른 매체들은 조금 평점을 박하게 주기도 했고 네. 사르도 뭐 글쎄요 경고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은 6점은 지금 고평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이어도 마찬가지고. 댄킬 패트릭 기자가 좀 평점인데 전 이 기자가 여전히 뭐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평점을 매길 정도의 축구적인 식견이 높진 않다. 그럼 평점을 어떻게 줬느냐? 댄킬 패트릭 기자가 뽑은 헤드라인 자체에 손흥민 선수 이름이 있습니다. 다비손 산체스는 끔찍했고 손흥민과 히샬리송은 제로 스릿 전혀 뭐 위협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리듬을 만들고 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전을 했고 또 투박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어떤 위협도 만들지 못할 정도로 이제 부진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리듬에서 이제 고전이 있었고 터치도 좋지 못했고 뭐 이런 것들은 맞긴 하지만은 아무 위협도 주지 않지는 않았죠. 예, 뭐 코너킥도 날카로웠고 또 슈팅도 있었고, 그러니까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공격기를 만든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물론 뭐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부진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는 없긴 하지만은 조금 더 가혹하게 평가를 했다는 생각을 들긴 합니다. 교체로 들어왔던 선수들에게도 다 5점을 줬으니까 전반적으로 안 좋은 평가. 그리고 케인 선수에 대해서도 이제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이제 5점을 줬고요. 이제 알렉스 데어골드 기자가 활동 중인 이제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도 평점은 뭐 대동소이해요. 네. 다만 이제 히샬리송이 더 못했다. 히샬리송에게 3점을 산체스와 나란히 주면서 최하 평가를 했고 손흥민 선수 모란 나란히 4점이었고 호이베르 사르 뭐 포로 5점, 페리치 4점 등이고 데이비스 6점. 오히려 댄킬 패트릭보다는 이제 알렉스 데어골드 기자의 평점이 조금 더 리즈너블하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예, 뭐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은 벤 데이비스 평점이 딱히 더 좋게 나올 게 있었나 싶긴 해요. 왜냐면은 물론 고전한 건 맞거든요. 저희도 이제 분석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고전한 건 맞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더라도 결국은 데이비스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건 맞으니까 이 경기는 그랬어야 되는데 아마도 지난 2경기에서의 활약상이 플러스된 그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사실 뭐 알렉스 골드 기자도 그렇게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주는 편이기보다는 이제 약간 좀 감정적으로 주는 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도 워낙 기대를 못해서 안 했던 것인지 5점으로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줬는데요. 자세하게 좀 내용을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플랜티 오브 런스 많이 뛰었다, 많이 달리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경기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어요. 이 정도 평가가 맞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킬패트릭은 조금 더 가혹하게 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경기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해리케인 선수에 대해서도 평점 4점을 줬어요. 무엇보다 이 마지막 그 헤더 슈팅을 놓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영국 전역에서 커요. 케인에 대한 기대감과 기준치가 높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케인은 사실 뭐 그냥 평점 5점 정도 주면 딱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케인이기 때문에 더 평점을 박하게 준 게 아닌가. 평소에 케인이었으면 그걸 넣었을 텐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히샬리송에게 3점인데 중앙 공격 역할을 맡았지만 그 산체스가 패스했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좀 아쉬움과 더불어 그 이후에 이제 공격적으로 좀 이제 날카로움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엔 케인과 교체됐다. 부진한 날이었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평가 봤었을 때 포로에 대한 평가는 골드 기자 평가가
평 자체는 괜찮았어요. 예. 평 자체는 그러니까 뭐 수비가 안 좋았고 그러다 후반 와서는 조금 나아지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실점에 결국 관여했다. 예. 근데 그거 치고 평가 제대로 했는데 평점은 5점 줬나 싶긴 하더라고요. 뭐 약간 이것도 뭐 어찌됐거나 이제 전반적 기대치가 조금 작용한 것 같아요. 폴은 그렇습니다. 기대 안 했는데 그래도 후반 가서 나아졌으니까 다음 경기 나아지겠지 하면서 5점. 예. 그리고 케인은 케인인데 이걸 놓쳐 4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저는 그래서 이제 영국의 평점들이 조금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저는 뭐 선수에 대한 기대치를 떠나서 모든 선수들이 공정한 같은 기준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네, 저도요. 나인티미닛 같은 경우도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공격 중에선 가장 낮은 4점 페리시와 함께 줬고요. 또 이제 사르 다이어 데이비스 6점을 줬습니다. 네. 근데 저는 나인티미닛은 일단 저것 때문에 놀랐어요. 나인티미닛은 원래 극단적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못하면 막 1점도 주고 0점도 주고 막 이러는데 예. 그거 치고 이 경기 토트넘이 망했는데 평점을 전반적으로 후하게 줬네요. 일단. 예. 오히려 이제 스텔리니 코치에게 안 좋은 점수 3점을 줬는데요. 토트넘은 너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이제 평이한 경기를 했고 네. 탈락할 만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격진 중에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최저 평점이었고 페리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경기에 관여하지 못했다, 따로 놀았다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드리블 시도를 했지만 이게 좀 타이밍이 늦더라. 그리고 공을 다루는 것도 좀 아쉬웠다. 조금 뭐 네. 소극적이기도 했다. 즉 네.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잘할 때 손흥민 선수는 빠르게 그렇죠. 결정하고 빠르게 슈팅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죠. 슈팅도 꼭 한번 터치하고 가져가더라고요. 원래면은 그냥 바로 때려버리는 장면들에서. 예. 결국에 손흥민 선수가 이전보다 좀 심리적으로나 컨디션적으로나 떨어져 있다는 건 이럴 때 확실히 드러나요. 좋을 때는 바바박 이건데 안 좋을 네. 때는 탁탁 뚝 이렇게 끊기는 상태가 되거든요. 어쨌건 히샬리송 5점이 좀 놀랍네요. 예. 히샬리송이 가장 못한 선수였는데 예, 평가에서도 열심히 했다라고 평가를 한 거 보면은 좀 그건 신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 최근 꾸준히 잘하고 있고 확실히 케인이 왜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가를 첼시전도 그렇고 웨스트햄전도 그렇고 예. 입증해 왔는데 이번 경기 솔직히 교체로 나왔다고는 하더라도 좀 유독 부진했기 때문에 영국의 BBC도 이 장면 보고 나서 이제 막판이었죠. 와러 미스했어요. 사실 이게 동점골이 됐다면 연장전으로 가져가고 토트넘이 8강에 오를 기회를 살릴 수 있었는데 예. 좀 너무 허무하게 놓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찍어서 헤딩을 하다 보니까 예, 좀 약하게 갔죠. 예.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스텔리니 감독 등이 경기 끝나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케인을 선발 출전시키지 않은 걸 후회하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라면서 케인 선수가 최근에 많이 경기를 뛰기도 했지만 몸 상태가 안 좋다라고 좀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뭐 한 번은 열이 났고 한 번은 문제가 생기면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왔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 이 경기에서 히샬리송하고 모우라하고 손흥민으로 나섰기 때문에 케인에 관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난 이런 종류의 팀을 상대로 이런 경기에서 이들만으로 충분히 좋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셰필드 유나이티드 2부 리그 팀인데 케인 선수가 몸 상태가 좋든 안 좋든 케인을 쓰지 않을 생각이었다라고 하면서 일단 이제 몸이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그 선수들 방심했다 막 이러면서 비판했다라고 했잖아요. 의례적으로 본인이 먼저 방심했는데요. 그러니까 셰필드 정도의 케인 필요하겠어? 이런 느낌인데 다만 이제 그래서 설명한 것 같아요. 내가 방심했다기보단 또 케인이 아프기도 했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시샤이송으로도 셰필드 가능할 것이다라는 시샤이송 얘기한 것도 있지만 일주일 전에 아팠다. 이 얘기가 뭐냐? 이제 웨스트햄전 전에도 아팠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좀 컨디션이 안 좋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너무 아팠기에 며칠간 훈련조차 할 수 없었다. 열이 난 상태에서 경기를 소화한 후 그는 매우 아팠다. 그러니까 웨스트햄전에 나서고 나서 더 아파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런 이유로 우리는 그를 벤치에 두고 경기 일부를 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선수는 단지 경기에 뛰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케인이 벤치에만 있어도 상대팀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마도 스텔리니 감독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케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토트넘이 앞서 나가면서 케인을 이 경기에 아끼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였을 텐데 골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 케인을 투입하게 된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 기자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1월 말 그때 풀럼과의 경기 때도 아팠다고 얘기했었으니까 그 아팠다는 게 그때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아픈 거지? 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맞다. 풀럼전 그때 얘기가 아니라 이번 일주일 즉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열이 났을 때 뛰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제
열만 좀 났던 건데 뛰고 나니까 이제 더 아마도 컨디션이 네. 목 감기가 온 것 같아요. 목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면역이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는 벤치로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케인답지 않은 헤더 슈팅. 페리시가 크로스도 잘 줬거든요. 네. 이거 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찍으려다가 빗맞아서 빗나갔던 장면입니다. 네. 한편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사실 토트넘이 또 한 번 졸전을 펼쳤고 또 전술적인 문제들을 항상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셰필드 감독조차도 지금 뭐 팀 잘 운영하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본인도 전술 변화로 이길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가 그 해킹보텀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오늘 우리가 보인 경기력은 젊고 에너지 넘쳤다. 어린 선수들이 공도 아주 잘 다뤘다. 만 19세, 20세 이런 선수들이 이 경기에 선발로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모든 선수들의 경기력이 퍼스트 클래스였다. 경험 있는 선수들이 뒤에서 클래스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술적 변화로 이길 수 있었다. 승리를 위해 쌩쌩한 선수들이 필요했다. 그리고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바로 주전 선수들이었죠. 네. 그래서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잘했지만 선수들은 여전히 더 나은 경기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많은 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다. 챔피언십에서 투쟁하고 있고 FA컵은 즐기고 있다. 조금 더 집중하는 건 챔피언십이라는 거예요. 네. 현재 2위이다 보니까 자력으로 승격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3위 미들스브로하고의 승점 차가 7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플레이오프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지난 시즌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5위여가지고 플레이오프 그때 탈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승격에 실패했었기 때문에 자려고 올라가겠다는 그 의지를 불태우는 건데 그래도 FA컵에서는 즐기고 있는데 다행히 잘 되고 있다. 네. 그러면서 팬들 역시도 훨씬 덜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라고 했는데 최근 셰필드가 4시즌 중에 3시즌을 FA컵 8강에 올랐어요. 네. 네, FA컵에서 상당히 강한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FA컵 우승할 필요는 없고 이제 즐기면서 끝까지 가보고 프리미어리그 승격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이제 이 로테이션도 공격진은 이제 젊은 선수를 쓰고 또 안정감이 필요한 수비수들은 조금 베테랑을 넣는 뭐 이제 정석대로 이제 로테이션을 돌렸고 이 경기는 이제 해킹버튼 감독이 위에서 보더라고요. 사실 네. 저희가 이제 챔피언십의 셰필드 소식까지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봐서 네. 징계인가 뭐 아니면 그냥 넓게 보려고 가나 했더니 끝나고 보니까 이제 징계 때문에 못 나왔던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에어팟을 귀에 끼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루 종일 떠들던데요. 어찌됐거나 더 유리하지 않아 싶기도 한데 해킹버튼 감독은 감독으로서 운영을 잘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스텔리니 감독 대행의 인터뷰는 조금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공개적인 선수들에 대한 비판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런 경기를 이기지 못했다는 건 완벽하지 못한 게 있었다는 얘기다. 예. 자꾸 상대를 조금 예. 깔고 가는 느낌이 더 들긴 하는데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에너지는 상대보다 충분하지 않았고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라고 얘기한 건데요. 예. 여기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오늘 예. 진짜 일단 세컨볼 싸움에서 계속 셰필드가 볼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득점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실점에 대해서 분석해봐야 한다. 실점했을 때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 교체를 통해 에너지를 투입했으나 우리는 더 개선되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상대보다 에너지가 떨어지는 경기를 했다. 우리도 득점 기회가 있었지만 살리지 못했고 상대는 또 그 기회를 잘 살렸는데 실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기 끝나고 분석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번 경기의 페인을 대체적으로 선수들에게 돌렸어요. 교체 투입 선수를 투입했지만 이 선수들도 제대로 못해줬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팬들에게 오늘 경기력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 경기력은 솔직히 엉망이었다. 네. 경기력 안 좋았다고 인정한 거고 이런 얘기까지 해요. 팬들은 더 나은 경기를 볼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준에 안 맞는 프리미어리그 팀, 토트넘이라는 팀에 걸맞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예, 저기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경기는 분석 영상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토트넘 최근 2시즌 동안 워스트 3 안에 드는 경기였다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콘테 감독은 이런 경우가 나와도 이제 일정 문제, 부상 문제, 상대팀이 강하다, 이렇게 애들로 넘어가는 편인데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좀 세게 말한 거예요. 사실 이 정도 워딩이 콘테한테는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린 큰 기회를 놓쳤다. 우승을 할 수 있는 대회를 날렸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날 꽤 많이 팬들이 왔나 봐요. 토트넘 팬들이 5,000명이나 왔는데 그렇게 와서 본 경기력에 대해서 우리가 큰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다. 이건 굉장히 좀 본인도 감정적으로 격해진 것 같아요.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방송 인터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다른 거에 대해 부연 질문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방송 인터뷰를 본 영국 기자들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좀 물어보게 되는데 오늘 선발 선수 선택에 대해 실망이냐, 즉 로테이션 가동한 그 선수들에 대한 실망을 얘기한 거냐, 그리고
에너지 부족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그게 동기부여 문제냐? 막 물어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솔직한 대답이에요. 오늘 나선 선수들은 괜찮았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의 능력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만 이런 유형의 팀, 하브리그 팀이죠. 네. 그리고 이제 분명히 한 수 아래의 팀이죠. 이런 팀을 상대로 해서 이런 경기에서 문제는 에너지다. 네. 상대의 에너지 레벨과 대등하지 못하면 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상대는 우리가 강팀이고 프리미어리그 팀이니까 더 이제 집중하고 투쟁심 넘치게 나온다는데 그게 우리가 같이 안 맞으면 우리가 조금 느슨하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약팀들이 강팀들한테 승리하는 방식이 에너지 레벨에서 압도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한 발 더 뛰면서 그렇죠. 그래서 활동량에서 압도하는 게 이제 승리하는 공식인 건데 거기서 이제 대등하게 가져가지 못하니까 결국 그 격차가 줄어들었고 실점까지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제 얘기도 재밌는데요. 굉장히 스텔리는 감독이 디테일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기회가 있었지만 골대 안으로 슈팅을 못했고 슈팅할 때마다 빗나갔다. 네.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니까 또 에너지입니다. 문제는 에너지였다. 왜 빗나갔냐? 뭐 히샬리송이 빗나간 건 너무 심하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히샬리송이 그 정도의 실력 선수인 것도 아니고 토니 선수도 원래 슈팅이 더 좋은 선수인데 슈팅이 빗나간 건 역시 에너지다. 경기에 대한 그 간절함, 집중력, 투쟁심 이런 게 떨어진 거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이 경기에서 워낙 유효 슈팅 비율 자체가 낮았으니까요. 네. 슈팅 17회 중에 4회가 유효 슈팅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좀 심각했죠. 그러니까 사실 뭐 맨시티를 상대한다거나 첼시 상대한다거나 아니면 챔피언스리그였으면 이렇게 경기했겠냐 더 집중하지 않았겠냐라고 하면서 네. 선수들의 몸 상태에 실망한 게 아니다. 컨디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점이라면 우리가 이기기를 얼마나 원했느냐다. 그러니까 이게 네. 경기에 대한 그 동기부 사실 이게 동기부여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가 후자 얘기는 문제는 에너지였다보다도 집중도 동기부여 그렇죠. 그쪽을 얘기했어야죠. 멘탈적인 부분을 얘기했어야죠. 그 앞에는 에너지 레벨이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뒤에는 건데 그냥 에너지로 전체적으로 그냥 퉁친 느낌이 들긴 예, 합니다. 솔직히 나태했던 거 아니냐, 너네. 대충 한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제 매번 같은 선수들만 경기할 수 없다. 뭐냐, 이제 주전 선수들만 쓸 수 없고, 로테이션도 가동해야 되는데, 나는 그 선수들이 뭐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다. 태업한 건 아니다. 네. 노력에 실망한 건 아니지만 에너지에 실망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얘기로 보일 수도 있지만,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그게 최선이야? 약간 요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만들어가는 플레이도 안 좋았다는 얘기인 거죠. 예. 예, 결국은 개인 플레이만 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일관성이 필요하다. 아니, 첼시도 이기고 특히 더 어려운 팀들 상대로 이기고 맨시티도 이기는데 레스터한테 지고 셰필드한테 지고 이런 건 무슨 문제냐. 꾸준하지 못하다. 그 에너지 레벨이 꾸준하지 못하다. 경기에 대한 집중도가 꾸준하지 못하다는 건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세기를 박는 말이 나옵니다. 경기가 쉽다고 생각하면 에너지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얕봤다 니네. 예. 이거고요. 그런데 이러면서 또 토트넘의 현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쉽게 경기한 적이 없다. 토트넘은 그 중하위권 팀, 하브리그 팀이라도 약간 느슨하게 하면 그냥 진다. 니네 수준 그 정도야. 무라전 딱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뒤에 결국 본심을 얘기하죠. 이건 정신적인 문제다. 예, 멘탈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동기부여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예. 예, 저 얘기는 사실, 그냥,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얘기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본심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게 동기부여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수들이 물론 이게 중요해요. 대충 한 거 안 뛰고 싶었던 건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어 예. 이기고 싶었던 건 예, 어떤 의미에서 손흥민 선수는 의욕이 과했다라고 생각도 예. 들긴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히샬리송도 의욕이 과했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예, 그러니까 이 경기를 대충 이거 안 뛰고 싶은데 뛰어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다만 경기에 대한 집중도와 진정성,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필드에 대한 존중심이나 조금 셰필드를 상대한다는 것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토트넘은 이제 이번 패배를 통해서 정신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계속 이제 기복이 심한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토트넘이 이번 시즌 내내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특히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심한 편에 예. 속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전반전 굉장히 안 좋다가 후반전에 어떻게든 이겨나가는 장면들 아니면은 비길 경기 이기고 질 경기 비기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조금 더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고 또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4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겠죠. 네. 다음 경기가 3월 5일 일요일 0시 울브스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고 그 다음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제 진짜로 토트넘이 정말 모든 걸 쏟아야 되는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AC밀란과의 홈 경기가 3월 9일 목요일 새벽 5시에 있는데요. 이 두 경기 과연 토트넘이 이제 콘테 감독의 이제 복귀와 함께 이 동기부여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부버디 김현민 기자의 분석과 함께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